이게 기본적으로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어떤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라는 거를 부정하는 게 이거를 이게 점화시킨 게 이제 윤석열하고 이 세력들이거든요 지금. 체제 부정, 네, 체제 네. 부정이고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에너지와 어떤 그게 소모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나?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내정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사실은 전 장관이 그 검찰 조사에서 부정선거론의 출처는 부방대다. 부방대가 뭐예요? 저 처음 알았어요.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어. 총괄 대표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단체 등이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도 부정선거의 상징 같은 분이잖아요. 같이 참석을 해서 발언을 했다.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있대요. 가 부방대래요. 네, 네. 끝이에요. 뭐 딱히 코멘트 할 게 네.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예. 저는 지금 큰일 났다 나라가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큰일 났다라고 보는 게 네. 예전에 부정선거 이거 여론조사로 잘 물어보지도 않았지만은 물어보면은 한 자릿수였고 무슨 네. 2~3% 나오고 그랬어요. 아 맞아요. 그런데 올해 MBC가 신년 여론조사 했을 때 29% 나왔고요. 지금 조선일보 아까 전에 나왔던 K스탠 리서치 했는데 부정선거에 공감한다가 43%까지 나왔습니다. 아. 이게 기본적으로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어떤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라는 거를 부정하는 게 이거를 이게 점화시킨 게 이제 윤석열하고 이 세력들이거든요 지금. 이거는 좌우를 떠나가지고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국가를 해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체제 부정이에요. 체제 부정, 네. 체제 네. 부정이고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에너지와 어떤 그게 소모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나?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내정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사실은 그 내용은 들여다보면 형편없는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의 커리어가 일종의 크게 작용하는 게 부정선거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당대표도 했지만 공직에서 법무부 장관하고 국무총리를 했잖아요. 근데 대통령 권한대행도 했죠. 권한대행도 네. 했고. 근데 그런 사람이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늘 일정하게 잡혔단 말이에요. 여론조사에서. 예. 근데 심지어 이제는 현직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그럼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하겠지 하면서 부정선거론이 확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참 웃기는 게 제가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때 0.5% 차이로 졌어요. 낙선을 했어요. 눈물 납니다. 근데 저는 부정선거 때문에 제가 졌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0.73% 차이로 이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맹점이 아니 누가 부정선거를 하고 저조작을 하면 아슬아슬하게 이기게 조작을 하지 아슬아슬하게 지게 조작을 하는 사람이 어딨냐라는 게 가장 합리적인 의문인데 부정선거 때문에 내가 10% 이상 이겼어야 되는데 아슬아슬하게 이겼다는 거야. 근데 더욱 환장하는 건 그 얘기가 먹혀. 큰일 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공직 사회에서 부정선거 주장할 것 같으면요 공직을 하면 안 돼요. 그거 체제 부정이고 그렇죠. 공직 사회에 대한 부정입니다. 공무원들이 수백 명이 들어가서 그거 수당도 적게 받고 밤새워 가면서 표검사 한단 말이에요. 그런 수백 명을 어떻게 우리가 다 짜고 쳐가지고 이 선거 부정을 만들어낸단 말인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나오시는 그 국민의힘 패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 우리도 부정선거를 믿지는 않아. 근데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 그러면 어쨌든 이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한번 검증을 공식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쉬워요. 얘기를 아니 돈 계속 모아오세요. 돈 모아가지고 행정소송 하시고 투개표한 보존 신청하시면은 오픈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돈 모아오세요 이거. 제가 돈이요. 말씀드리지만. 그게 제일 비겁해요.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 얘기하고 뭐 신동욱 원내부대변인도 그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제일 비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부정선거를 믿을 정도로 비합리적인 사람은 바보는 아니야. 아니야. 바보는 아니야. 하지만은 거의 검증을 동의하진 해봐요. 않아. 그게 그 가장 비겁한 건데 자 보십시오. 2020년 총선에서 부정선거라고 소송 제기한 것만 127건이었어요. 그랬죠. 그때 검찰총장이 누구였죠?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예. 대통령이었죠. 한 건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 2022년에도 11건의 부정선거 소송이 제기됐어요. 한 건도 당연히 안 나오죠. 네. 작년 4월 총선에도 34건의 부정선거 소송 걸렸는데 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거나 윤석열이 대통령이거나 윤석열이 지가 나왔거나 지금 다 그런데도 한 건도 안 나왔어요. 네. 이걸 어떻게 뭐 더 검증을 해? 이제 뭘 검증하자는 뭘 건지 검증을 사실 잘 하라고. 모르겠어서 제가 못 우리 김용남 다루겠어요. 의원이 아까 공수처 효용성 없다 그랬잖아요. 예. 선관위도 효용성 없는 거예요. 아이, 헌법기관이죠. 전 세계에서 선관위가 헌법기관인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선관위 인원수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제가 프랑스 선관위원장을 만났거든요. 예. 문 똑똑 두드리면 선관위원장이 직접 나와요. 아이고. 선거 때 위원들 구성돼 있다가 공무원 한 20-30명 근무해요. 그러다가 선거 때 파견 받았어요. 우리나라처럼 헌법기관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진급도 잘 돼요. 네. 이렇게 했는데 선관위가 늘 평소에 딴짓하고 있다는 거야. 정치 괴롭히고 정치인들 괴롭히고 이상한 선거법 만들어 가지고 뭐 허위사실 공표 그거 웃기지도 않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정치인들 날리고 이런 것만 이제 관심 쓰니까 네. 선관위가 이렇게 했는데 선관위가 제발 선관위가 또 민주시민교육 권한도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문제인 게 선관위가 그 권한을 갖고 와서 정당이 못하게 해놨어요. 자기 조직 키우려고. 그러면 제대로 민주시민교육 해가지고 전 국민들이 이런 의혹 제기 안 하도록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선관위도 진짜 무용론입니다. 무용론. 이게 부정선거가 그 근거가 뭐냐, 출처가 뭐냐 그러면 이게 순환이에요.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뭔 내용을 봐라. 그럼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죠. 예. 근데 또 유튜브에서는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를 대통령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데 봐라. 출처가 어디야? 대통령이야? 어디에 있어? 유튜브에 있어? 이게 돌고 돌아요. 아. 근거가. 근데 내용은 자세히 들어보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게 이른바 사전투표가 제일 핵심인데 사전투표에서 어느 당 후보가 이기거나 질 확률은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국의 몇 개 지역구 선거구에서 다 졌다. 특히 특정 당 후보가 사전 투표에서 다 졌다. 그러면 확률적으로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선거 수만큼 이제 확률이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전 투표에 응하는 주요 유권자층의 성향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보면 허탈한데 이게 이렇게까지 먹히는 것도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영남에서 그러면은 민주당이 2분의 1 나와야지 그 논리라면은 아니 무슨 해괴한 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인터뷰도 하고 보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데는 뭔가 진짜 요만한 근거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면서 뭐 제도 보완이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검증이나 그걸 하면은 이분들이 과연 믿을까? 그러니까 뭘 해도 답은 정해져 있는 게 그렇죠.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런 거를 계속해서 활용하고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분들이 있는 거고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이제 관련해 가지고 뭐 국민들의 뭐 저항권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어떤 폭력 시위 같은 것들을 정당화하는 또 목소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경찰에서 그 전광훈 씨 전담 수사팀 네. 서부지법 폭동 관련해서 그걸 그렇습니다. 꾸렸다고요? 전광훈 전담 수사팀, 네. 이 경찰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 수사팀을 꾸렸는데 전광훈 목사가 옛날부터 폭동을 부추겼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거라는 이야기고 이거 실제로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DC 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미국 네. 정치 갤러리 이런 데서 15일부터 윤 대통령이 이제 체포가 이뤄진 15일부터 적극적인 실력 행사가 필요하다 이런 글들이 올라왔고 그리고 16일부터는 구속영장 청구를 저지하자 이렇게 하고 서부지법을 미리 답사를 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답사를 갔다고요? 네. 서부지법 후문이 이제 담이 높이가 네. 낮다 그리고 경찰이 별로 많지 않고 뭐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획되었다, 조직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요. 제가 뭐 법조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직적이라고 이야기하면 범죄 조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가면 반국가 단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획이라는 부분은 목적이거든요. 목적이라는 부분이 폭력을 가지고 헌법기관을 엎으려고 했다. 이것도 내란죄예요. 그리고 또 더 극단적으로 적용하면 이거 국가보안법 적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정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일부 정치인들의 이번 그
비상계엄 사태에서의 발언은 사실은 선을 넘었다고 보이는 부분이 많죠. 예. 이른바 법률적으로는 어떤 교사 내지는 선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아무 처벌을 안 받다 보니까 뭐 저래도 되나? 저 정도까지는 되는 거야? 뭐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한번 그 법률적인 그 단죄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교사. 소요죄 같은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제가 되게 충격받았던 건 공수처가 이날 여기 있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지금 그 당일 소요 폭동이 있었던 당일 112 신고 내역을 보면 831건, 831건이나 경찰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신고를 해서 사람들이 유튜버들이 몰려들어서 욕설을 하고 있다. 압사당할 것 같다. 그다음 집회 소음이 심하다. 주유소가 바로 옆인데 흡연자가 있다. 이제 이런 신고가 초반에는 나왔었고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공수처 검사들이 한 10번 넘게 신고했는데 우리가 지금 공무 수행 중인 공수처 관계자인데 시위대가 둘러싸서 뭐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다. 차를 때려 부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이 당시 상황이 상당히 심각했고 공수처도 진짜 여기서 수모를 많이 겪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충격적이다. 제가 그 전에 검찰에 있을 때 서부지검에 근무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서부지법 검찰청이 바로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구조를 잘 아는데 상당히 다른 검찰청에 비해서 좁죠. 부지 면적이 맞아요. 좁아요. 네. 그리고 말씀대로 담장도 낮아서 쉽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취약한 측면이 있어요. 예. 옛날에 그게 중학교짜리예요. 아, 그래요? 네, 네. 중학교가 그 이전에 가면서 그 자리에 아. 법원검찰청이 들어선 자리인데 아, 다른 법원검찰청보다 좀 좁고 작아요. 부지 작죠. 자체가.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들어올 수도 있었고 구조적으로 좀 취약한 측면이 있었는데 와 이제는 뭐 법원까지 습격하나? 처음 봤어요 저는 법원 이번에. 습격은 진짜.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그렇죠? 전 네. 제 기억에는 처음이죠. 없어요. 저는 이게 국회보다 더 심각하다고 봐요. 예. 국회는 우리 이제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기관이니까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국회는 좀 그런 뭐 갈등들을 들어줘야 돼요. 근데 법원은 최종적으로 법에 의해서 결정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네. 정치적인 기관이 아닌데. 네. 국민 저항권이 그날 이제 가장 많이 외친 얘기였다고 하니까 뭔가 듣고 나온 것 같긴 하다. 이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우리나라는 있어요. 국민 저항권이 법적으로 없어요. 맞습니다. 이 국민 저항권이란 단어도 그 일부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이제 언급을 하면서 계속 재생산이 됐다라는 트럼프가 한 거잖아요. 이야기예요. 트럼프가 이제 미국에서 의회에 쳐들어갔을 때 했던 이야기인데 미국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옛날부터 왕정 국가든 또 뭐 동양식 전제군주라고 하는데 그런 국가가 있는 다음에 이식된 민주주의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개인이 이민을 오고 주가 만들어지고 국가가 만들어지고 밑에서부터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병대도 있고 국민 저항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없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국민저항권은 어디나 다 헌법이나 그 명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나라는 없고 이른바 이게 자연법 사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독일의 나치 시절에 거기서 모든 법률로 다 그 인권을 말살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법률 만능주의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법률로 어떤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그거는 정말로 침해할 수 없는 본질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본질적인 부분을 법률이든 국가의 권력이든 침해할 때는 저항할 수 있는 거다. 그건 정당한 저항이다. 뭐 이런 생각이 생겨나게 됐는데 지금 국민의 저항권은 거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성공을 했어. 네. 그러니까 친위 구테타가 성공을 해. 그리고 정말 48시간 이내에 복귀 안 하는 전공의들을 처단해. 그러면서 포고령이 됐던 법률의 형태가 됐던 그런 법률이 막 생겨난단 말이에요.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그런 상황이 정말로 벌어졌다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국민의 저항권인 것이죠. 그러니까 법률이나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 시행이 되지만 이거는 본질적인 인간의 인권 침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따를 수 없어. 거기에 대해선 저항할 수 있는 거야. 이 상황이 국민의 저항권인데 이건 거꾸로란 말이죠. 지금 지금. 대통령의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지금. 그러니까 뭐 예,
저항권이라는 게 말씀해 주셨지만은 하나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증대한 침해가 있고 두 번째는 아예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요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권 침해도 아닐 뿐더러 다른 수단이 없지 않았잖아요. 이럴 때 구속적 구심, 영장 실질심사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는 그 누구도 법학자 이제 법조인 그 누구도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고 그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정광훈 수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에서 국민의힘 갤러리 DC 인사이드 그리고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그리고 미국 정치 갤러리 네. 이 세 군데에서 정확하게 선동한 것들을 다 지금 아이디까지 다 확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정광훈 씨와 관련된 사람이 어느 정도가 있느냐인데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된 날은 여태까지 평화 시위하면서 이런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네. 분들이 오면서 이제 평화 시위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16일부터는 그 담벼락 넘어본 사람들이 야 후문으로 가서 담 넘고 경찰 스크럼 깨버릴 거다. 담 연락 낮은데 남자는 무조건 넘는데 간다. 그래서 그 정보를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는 저항권으로 17일에는 저항권으로 유리창 깨서 진입하고 이런 거 되지 이런 거 얘기를 하고 18일에는 당일날에는 경찰 배치 상황 얘기해서 야 후문 쪽이 약하다 얘기를 하고 밤 쪽 되니까 폭력 시위 준비하자 얘기까지 완전히 이 상황하고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에서 선전선동이 이뤄진 거 맞고 예. 그러면 이 사람들도 조사를 해야 되고 이게 정광훈이나 특정 유튜버나 우파 쪽 뭐 유튜버들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뭐 일각에서는 정치인들이 있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예. 얘기도 있었잖아요. 지금 장경태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그날 새벽에 있었는데 그게 무슨 인거 아니면 대통령실에 직원들 지금 시민사회수석실 직원들이 있는 거 아니냐. 거기까지 이제 수사가 좀 이뤄져야지 이게 큰 그림이 좀 그려질 네. 것 같고 이렇게 집단으로 움직였으면 이제 소유죄, 네. 소유죄가 돼 개별이 아니라 단체로 움직였다라고 이제 엮을 이제 여지가 생긴 거죠. 어쨌든 뭐 전담 수사팀까지 꾸렸다고 하니까 뭐 엄정한 수사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이제 구속 상태에서 계속 독방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명절도 독방에서 이제 떡국 먹으면서 이제 보내게 되는 거고. 떡국은 주겠죠? 떡국 네, 그럼요. 저기 메뉴 메뉴에 확인했는데 나올 겁니다. 아마. 특식은 없지만 떡국은 준다. 그리고 이제 설 명절에 특선 영화 같은 거 틀어주잖아요. 지상파에서 해주는 거 보는데 그날 이제 서울의 봄이 있대요. 아 근데 서울의 봄은 못 본대. 그 아, 시청 그래요? 시간이 밤 9시까지인데 밤 10시에 해가지고 늦게 하는구나. 아무튼 그걸 못 본다고 하는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독방에서 떡국 먹으면서 명절 보내면 이제 격세지감이죠.